바익당당 전투의 승리로 베트남인들은 천년 만에 독립을 이뤄냈습니다. 응옥구에는 왕이 되어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각종 법령들을 반포하고 관리들의 복식도 정했죠. 하지만 해방 뒤의 현실은 꿈꿔왔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불완전한 국가 통합이었죠. 베트남 각지의 군벌들은 여전히 세력을 유지한 채 왕권을 위협했습니다. 개국 6년 만에 응옥구엔이 숨지고 그의 아들들과 처남이 왕위 쟁탈전을 벌여 가뜩이나 불안한 신생왕조의 운명을 재촉했습니다. 응옥구엔의 차남인 네 번째 왕은 반란에 시달리다 중국 남한의 신하가 되겠다고 자청해 더욱 궁지에 몰렸죠. 그가 전투 중에 숨지자 베트남은 대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모두 12명의 군벌들이 대권을 향해 걸기했는데 이를 12사군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누구나 이들 중 한 명이 다음 왕이 될 것으로 예상했죠. 하지만 수도인 다이라나 군사유충지 아이주가 아닌 호아루 출신의 뜻밖의 인물이 승자가 되었습니다. 호아루, 즉 지금의 님비는 육지의 하롱베이로 불릴 만큼 산이 높고 물이 깊습니다. 지금이야 유명한 관광지지만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든 척박한 시골이었죠. 여기에 딘보린이라는 어린 목동이 있었습니다. 호족의 딸이었던 그의 어머니는 고위 관료의 후실로 보내졌다가 남편이 죽자 어린 딘보린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외가 식구들과의 관계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딘보린이 목동들의 대장이 돼 명성을 키워가자 외삼촌이 경계했습니다. 결국 외삼촌과 유혈 사태까지 벌인 끝에 젊은 나이에 외가의 수장이 되었죠. 딘보린은 시골 유지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통솔력과 재력을 갖춘 그가 사람들을 모으자 응호왕조가 직접 견제할 정도였죠. 하지만 아직 딘보린의 세력은 12사군에 끼지도 못할 정도로 미약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죠. 딘보린은 12사군 중 아들이 없는 쩔람에게 주목했습니다. 쩔람은 중국인 무역상 출신이었습니다. 대부분 군인인 다른 12사군들과는 달랐고 그들 사이의 동맹에서도 소유됐죠. 딘보린은 쩔람의 양아들이 되어 지극히 공경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치적 결속으로 생각했던 쩔람도 점점 마음을 열었죠. 아버지 없이 자랐던 딘보린에게 쩔람과의 부자 관계가 완전히 가식은 아니었을 겁니다. 쩔람이 사망하자 그의 병사들을 거두어 자신의 군대에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호족들과도 혼인 동맹을 맺어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한 딘보린은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보답할 용기가 있었습니다. 딘보린은 적대적인 군벌들을 몇 차례의 치열한 전투 끝에 작게 격파했습니다. 이로써 20여 년의 내전이 끝났습니다. 딘보린은 968년 새 왕조를 열고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타이빈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도 정했죠. 그런데 이때 중국은 송나라가 막 전국을 통일한 직후였습니다. 딘보린이 황제라는 호칭 때문에 전쟁을 일으킬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송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치고 송으로부터 교지 군왕으로 책봉됐습니다. 중국에는 조공 책봉의 4대 외교로 안보를 도모하고 주변국에는 스스로 황제라 일컬으며 중심국 지위를 확보하는 베트남의 이중 국제정책은 이후 베트남 왕들에게 그대로 계승됩니다. 물론 딘보린은 4대 외교만으로 송의 침략을 피할 수 있다고 순진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수도를 다이라에서 자신의 세력 거점이자 산악지대인 호아루로 옮겼습니다. 곳곳에 무기와 식량을 비축하고 유사시 10만 대군을 편성하는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법 집행으로 왕조에 도전하는 모든 세력을 굴복시켰죠. 이 같은 노력으로 베트남은 비로소 국가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17세기에 편찬된 대월 사기 전서는 딘 왕조 이전의 역사를 의기라하고
그 이후부터 본기를 부여해 베트남의 독립이 팀브린 때 완성된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